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80 부분 배경 모델입니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모델이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라인업이 초기에 비하면 좀 늘어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80이 여전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현행 G80은 3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2020년 초에 출시가 됐죠. 이번에 부분 변경된 G80은 안팎의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 사양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5 터보와 3.5 터보 두 가지고요. 기존처럼 스포츠 패키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3.5 터보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8,860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 주변 쪽의 디자인이 집중적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가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적은 편인데 그래서 제네시스도 현대에 비하면 부분 변경이 됐을 때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더 복잡해진 모습이고요. 헤드램프의 두 줄 라인이 이 그릴에도 적용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G80에도 이번에 GV80에 이어서 MLA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MLA 헤드램프와 전면의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도 기본 사양입니다. 후면도 기존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만 제외하면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은 그릴과 좀 비슷한 모습이고요. 히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좀 다르게 범퍼 안쪽에 진짜 머플러가 좀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와 20, 뒤가 275에 35와 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00이고요. 참고로 3.5 터보는 19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20인치 타이어는 옵션이죠. 그리고 더블 옵스포크 20인치 휠은 이번에 신규로 적용됐고요.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에는 리어리 스티어링이 포함이 됩니다. G80 부분 변경의 실내는 외장보다는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이 기존과 비슷한 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액정이 형태가 달라지고 대시보드 쪽의 디자인 그리고 공조장치 쪽의 디자인이 조금 더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G80처럼 제네시스가 내장재가 꽤 좋은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시그니처 셀렉션 2 사양이고요. 색상은 카멜 모노톤인데 이게 보통은 투톤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시트부터 저 대시보드까지 전부 다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색깔이어서 처음에 실내 들어오잖아요. 그럼 되게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A필러와 천장 전체에는 이렇게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이게 산타페, 소렌토 이 차들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모니터와 계기판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한 장으로 쭉 이어졌는데 이제 이것도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완전히 통합형으로 가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조금 더 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27인치 계기판까지 합쳐서 이렇게 통합형으로 새롭게 정리가 됐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운전자와 좀 더 가까워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손 뻗으면 안 닿거든요. 좀 이렇게 움직여야 닿는데 지금은 보통은 이제 컨트롤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터치가 좀 더 빠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전기차는 여기 이제 액정이 있고 내연기관은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네시스는 그래도 고급 브랜드라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전체가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바꾸면은 여기까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니터의 면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그 14인치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커졌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요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게 또 새롭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요즘에 보면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이런 그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테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이제 비도 표시가 되고 내비게이션에도 이게 또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메뉴를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폰 프로젝션으로 들어가면은 참고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케이블을 연결해야지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기존과 비슷한데 이제 그래픽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DS, 주행 편의라든가 또는 주행 안전, 경고 방식, 운전주의 경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이 LSD가 없네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경우에는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클러스터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도 가능하고요. 테마 ABCD가 있습니다. G80 부분 변경 역시도 실물 카드 필요 없는 e하이패스 그리고
오디오까지 녹음이 되는 그러니까 새 버전의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됐죠. 참고로 이 설정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사운드라든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관련된 메뉴고요. 그리고 기기 연결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 상태인데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서라운드, 방금이 일반, 지금이 서라운드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음질이 뭐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니터가 터치가 그러니까 살짝 좀 느린 감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로딩이 조금 더 느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주행 중에는 안 되고요. 3D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차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 그림에서 이렇게 한 번에 차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부 보기로 들어가면은 내부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에 보신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무드 조명이고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무드 조명이 색상이 막 되게 밝다거나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차 역시도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측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기어 다이얼에도 들어갔습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드라이브보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낮춤, 그리고 주의가 안내,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인데 전에 실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보니까 기존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이게 약간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60도 화면도 지원이 되고요. G80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공조장치 패널의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조장치 패널이 그 상하의 폭이 더 넓어진 느낌이고, 폰트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씩 커진 느낌입니다. 물리 버튼의 수는 최소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특유로에 들어가는 요 위에 배열 있잖아요. 이것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눌렀을 때 소리가 나요. 공조장치는 패널이 살짝 위로 들려져 있는데, 그래서 보기보다는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죠. 센터플로어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고급차와 그러니까 일반 대중 브랜드의 그런 좀 차이점 같은데, 확실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는 게 터치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덮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현대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기어 셀렉터는 기존처럼 다이얼 방식이고요. P는 버튼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돌리면은 R과 D로 전환이 됩니다. 그 뒤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번에는 UVC 살균 기능이 추가가 됐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그 살균 기능이 있네요. 여기는 12V고요. 근데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이번에 디자인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운전대인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 운전대가 일반의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가 좀 더 멋있긴 한데,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이 운전대 디자인이 좀 더 예뻐졌네요. 특히 여기 가운데 이게 구멍이 뚫리면서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이고, 림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딱 손에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이고,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요 스포크 정도에만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기본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한데 뭔가 색감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게 아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은 A, B, C, D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변화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거는 아닙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방 카메라의 화면이 계기판에 전부 디스플레이가 되죠. 오른쪽에 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면 여기 일기예보라든가 라디오, 오디오, 구동력 배분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하체의 세팅처럼 시트의 쿠션 역시도 좀 푹신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같은 3.5에 비하면은 하체와 시트 쿠션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의 G80처럼 시트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편이고요. 기본 좌판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80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내려가는 건데, 가장 낮추면은 꽤 낮은 시트 포지션이 됩니다.
도어 트림 역시도 다른 실내처럼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은 편이고요.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해서 2열의 거주성도 동일한데 모니터가 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앞쪽이 약간 좀 더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80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2열의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랜저가 더 넓은 거죠. 이 차는 뒷바퀴 굴린 베이스여서.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이제 꽉 끼게 들어가니까 휠 베이스 대비해서는 이렇게 따지면은 2열의 레그룸은 지금 신형 E클래스가 조금 더 넓긴 하네요. 근데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G80이 좀 더 낮고요. 참고로 이 차는 2열 시트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그러니까 기본 뒤로 넘어가는 그 각도도 약간 좀 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편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레그룸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 차는 2열에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사양이고요.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구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홈 화면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광고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스포티비, LG 스탠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OTT,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유튜브를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서비스되는 그 속도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빠릅니다. 참고로 2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터치도 가능한데, 이렇게 리모컨도 있어요. 리모컨 하나로 양쪽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맨 위에 보시면 LR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재가 좋아요. 이 버튼 누를 때 이게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좀 푹신하기도 한데, 심지어 이 뒤에도 이게 약간 좀 스웨이드, 그러니까 천장에 적용된 스웨이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이 리모컨의 그 소재도 꽤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OTT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후속 공조도, 그러니까 공조 장치를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모니터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그 아이콘들이 되게 커서 약간 좀 효도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여기서 데이터 네트워크, 이 차가 1열 시트가 좀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추면은 신발을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가 뒷바퀴 굴린 베이스인 걸 감안을 해도 이 가운데 부분이 유독 좀 많이 올라와 있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도 가능하지만, 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는 여기에 있는 버튼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홈이 있고, 여기서 통풍과 열선 시트도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터치도 가능하지만 이 컨트롤러로 이동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뒷유리 블라인드도 버튼이 여기 있고요. 파노라마 루프의 경우에는 이 덮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센터 콘솔 박스처럼. 그리고 가운데에 이게 좀 두꺼운 빔이 있어서 전체가 유리인 것보다 제한이 되기도 하지만, 파노라마 루프의 그 면적 자체가 지붕 전체를 덮는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차는 풀옵션 사양이어서 2열 헤드레스트에 추가로 이렇게 베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 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누이면은 확실히 굉장히 좀 편합니다. 스키스루 커버는 이렇게 안쪽에서 여는 방식이고요. 요 사이즈도 꽤 큰 편이고, 2열 승객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그러니까 2열인 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USB 단자는 이 안에 2개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트렁크 용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양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긴 하죠. 제네시스가 평균적으로 내장재가 좋은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렁크 천장의 직물이에요. 보통은 진짜 비싼 차 제외하면은 이렇게 트렁크 천장에 직물로 마감된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G80은 이제 기존처럼 이 트렁크 천장에도 이렇게 직물로 전체를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정차시의 정숙성은 가장 좋은 편입니다. 원래 G80이 정숙성이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 변경된 G80 3.5 역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시트나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5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죠. G80 3.5는 주행에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하체의 세팅 같은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시승했던 그 시승에서 탔던 3.5의 경우에는 G80의 3.5 모델이면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됐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체가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상하 거리가 좀 되게 짧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단단하네, 또는 이게 혹시 스포츠의 세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명 전에 2.5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또 푹신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승차감이 2.5가 더 낫네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변경된 3.5의 경우에는 기존의 2.5와 비슷하게 좀 푹신해졌습니다, 하체가. 그래서 하체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5 대비해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특히 이렇게 저속에서 상당히 좀 푹신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부드럽게 그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3.5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이 된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이 3.5의 스포츠 패키지는 이제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수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회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보통은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데, 이 차는 이렇게 저회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상당히 적어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가장 좀 잘 저격한 그런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대시보드가 좀 낮게 설정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낮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잠기는 느낌이 있고, 또는 앞에가 살짝 좀 시야가 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또 그렇진 않아요.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보이는 편이고, 특히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누워있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큰 편이어서 후방 시야도 괜찮게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되게 푹신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둥실하고 좀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의 3.5보다는 보편적으로 승차감 면에서 한결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1000km가 안 된 새 차인데, 저 뒷 선반 쪽에서 좀 잡소리가 나네요. 저게 무슨 소리가 비슷하냐면은 제 차 아이오닉 6 그 차 그 잡소리와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내가 되게 조용하다 보니까 저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따로 뭐 뒤에 짐이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저 소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니터 있잖아요. 이 모니터 쪽에서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네요, 진짜. 제가 이렇게 모니터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차는 리어휠 스티어링이 없는 사양인데, 휠베이스가 좀 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휠베이스 대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회전 반경이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사륜의 앞뒤 토크 외부는 전기차나 내연기관이나,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 저부하 상황, 천천히 밟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뒤쪽으로만 토크가 가고요. 그러니까 앞쪽은 조금 더 밟아야지 필요할 때만 앞에 토크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앞쪽으로 힘을 좀 더 보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식은 좀 전혀 다르지만 이 로직 자체는 기름차나 전기차나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엔진의 출력이 높으면 승차감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보통 엔진 출력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좀 비싼 차고, 그러면 방음을 좀 더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도 엔진 출력이 높으면은 승차감이라든가 운전 스트레스가 적은 게 힘 자체가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이제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운전자가 승차감이 좋다, 또는 동승자까지도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역시도 380마력이면은 차가 좀 무겁긴 하지만 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여유롭게 가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일반적인 속도까지 금방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운전에 스트레스가 덜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시승할 때 현대차 그룹은 앞바퀴 굴림 8단이 뒷바퀴 굴림 8단보다 변속 충격이 좀 적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G80은 전반적인 방음이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놓으면은 심지어 지금 살짝 좀 젖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변속이 조금 더 잦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약간 좀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승차감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데, 좀 되게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하체 세팅은 컴포트 기준으로 굉장히 좀 푹신한
그런 감각이고요. 상하 그 바운싱의 여유도 있고.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여지는 감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 변경 전에 2.5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하체 느낌이.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이제 보통 댐핑이 단단해져서 약간 불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오히려 상하 바운싱의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포츠 쪽의 그 댐핑이 하체가 좀 더 편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부분 변경된 G80 3.5는 승차감이나 이렇게 회전 모두 컴포트에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이 살짝 젖긴 했는데 제어가 좀 되게 일찌감치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도도 많이 안 나고 대신에 자세도 안정적이고 그렇죠. 확실히 이게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차가 기울어지긴 합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구형 G80 3.3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한 제로백 한 18초 나왔고, 근데 신형은 한 21초인가 22초인가 나와서 오히려 약간 좀 늦어졌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변경된 3.5의 경우에는 대략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한 20초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가속 자체도 좀 컴포트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체감 속도가 꽤 낮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가속도 낮지만 뭔가 체감 느끼는 체감 속도도 좀 낮죠. 예를 들어 한 지금처럼 90으로 달리면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 참고로 아까 2열에 잠시 타봤는데 1열의 승차감은 2열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댐핑 자체가 조금 단단해요. 1열은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좀 되게 푹신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열은 컴포트 모드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하 움직임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2열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처럼 2열의 방음도 꽤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열의 방음이 안 좋으면은 휠하우스나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큰데, 이 차는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외부 소음의 침입이 꽤 적은 편입니다. 이 차는 2열도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댐핑 같은 경우에는 1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컴포트와 스포츠. 근데 2열은 컴포트와 스포츠에 따른 그런 그 댐핑 차이가 1열만큼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신차들 보면은 순간연비 게이지가, 그러니까 이 차가 낼 수 있는 그거보다 좀 작게 설정이 되는데, 이 차도 순간연비 게이지가 15밖에 없어요. 그래서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순간연비 게이지가 15까지 이렇게 꽉 찹니다. 기본 출력이 세기 때문에 반응 자체도 빠른데, 근데 컴포트는 조금 레그가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90 정도에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력이 생기고, 반면에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면은 이제 비슷한 속도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파워트레인 그 초기 반응이잖아요. 이게 한 박자 이상 빠른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포트와 스포츠는 좀 큰 차이가 있고, 이게 무엇보다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 있잖아요. 그럴 때 컴포트와는 달리 이제 마지막에 넘어갈 때 이게 살짝 좀 밀어주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도 컴포트와 스포츠에 따라서 설악셀 한 다음에 회전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렇게 킥다운하고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 페달 오프하면은 좀 회전수 떨어지는 게 살짝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된 G80을 3.5로 다시 시승을 해봤는데요. 주행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해서 하체의 세팅이 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승차감이 한결 좋아졌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단해서 이제 호불호가 갈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승차감이 차라리 2.5가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3.5는 좀 더 승차감이 보편적으로 변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 편의 장비 이런 게 좋아졌고, 액정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게 일체형으로 크게 들어가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 모델은 기존의 G80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기존의 G80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좋은 내장재와 좋은 정숙성, 여기에서 이제 강점이 있었는데, 부분 변경된 모델은 이제 그거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런 편의성 면에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열 같은 경우에는 저 후석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약에 이제 뒤에 태우고 어디 갈 때 그럴 때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고속 안정성은 무난한 편인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롤이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그렇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달라붙는 느낌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 차의 거의 최고속도쯤에 가면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휙 하고 휘파람 소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비슷한 사양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최신 차라 그런지 뭔가 그 시인성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것도 약간 좀 현대차와 구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하지만, 예를 들어 뭐 속도계 숫자가 조금 더 두꺼워서 시인성이 좋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기에 이제 표시되는 정보도 되게 많고요. 참고로 실내에서 잡소리는 없는데, 저 2열에 모니터 있잖아요. 저기서 이게 잡소리가 따닥따닥 하고 그 플라스틱 소리가 나다 보니까 저게 뭔가 그 실내의 구급감을 약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저게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열시트 뒤에 있는 거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이로써 제네시스 G80 3.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